네, 안녕하세요. 미술 해설 전문 채널 마고아트입니다. 오늘 해설해드릴 작품은 칸딘스키의 옐로우, 레드, 블루, 노랑, 빨강, 파랑입니다. 먼저 칸딘스키는 러시아 태생의 화가로 추상미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가입니다.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릴 때부터 미술을 한 사람은 아니고 원래는 법학 러시아 태생으로 1866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법학자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. 그러다가 한 30살쯤에 우연히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보고 크게 영감을 받아서 나도 미술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미술을 좀 늦게 시작한 그런 작가입니다. 이 칸딘스키가 오늘날 크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칸딘스키가 어떤 이 추상화의 시점, 오늘날 현대미술이 그렇게 추상화의 시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. 어떤 예술적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기본적인 도형이나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.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이때부터 칸딘스키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. 그리고 칸딘스키 작품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칸딘스키가 실제로 공감각자였습니다. 공감각을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이 공감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이 인간한테 오감이 있잖아요. 그 오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봤는데 시각적으로 그림이란 데이터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청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어떤 냄새를 맡고 어떤 시각적으로 해석한다거나, 그러니까 오감 안에서 A라는 감각을 받아들여서 B라는 다른 감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을 공감각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칸딘스키는 공감각자였고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이런 공감각적 개념을 많이 투여시키기로 유명했습니다. 오늘 이 작품도 공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간단히 그러면 이제부터 상세히 작품 속에 있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도 이 색깔이나 도형적인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, 물론 시각을 통해서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또 청각적으로 접근하려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. 이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이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은 그냥 아무 색깔이나 넣은 것이 아니고 괴테의 색채 이론을 따라서 여기다가 넣은 것입니다. 실제로 칸딘스키의 작품들에 있는 색채들은 그냥 색깔을 막 넣은 게 아니라 이 괴테의 색채 이론을 그대로 따라서 표현한 작품들이 많습니다. 이 도형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걸 표현했는지 좀 보겠습니다. 이 왼쪽의 노란 이쪽 표현을 보면 이것은 이 칸딘스키의 이 밴드 음악 중에서 이 트럼펫 음표, 이 고음, 하이노트의 트럼펫 음표를 표현한 도형입니다. 트럼펫 소리가 들리시나요? 저는 공감각자가 아니어서 안 들리긴 하는데 다음으로는 이 우측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이 안에 칸딘스키는 많은 악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. 먼저 보면 이 연한 파란 색깔 라이트 블루는 플루트의 소리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
다크 블루는 첼로의 색깔을 의미합니다. 진한 파란색은 첼로를 의미하고, 디퍼 블루, 그러니까 디퍼 블루는 더블 베이스, 블루 색깔은 딥 오르간, 그러니까 오르간의 음을 깊은 오르간의 음을 표현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저는 뭐 공감업자가 아니어서 들리진 않지만, 저도 이 머릿속에 그 음을 상상하면서 좀 보려고 노력합니다. 이러한 악기적 베이스 밑에 이제 모든 악기의 왕인 피아노 선율을 여기다가 쌓는 거죠. 이 검은 선들은 이제 이 음악적인 세계 안에서 피아노의 선율을 의미합니다. 칸딘스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와 색깔을 통해서 그 음악적인 악기를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실제로 어린 시절에 칸딘스키는 그 피아노와 첼로를 배웠고 꽤 잘 쳤다고 합니다.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넓게 다시 작품을 한 번 더 보면은, 이제 그렇게 좀 작게 보는 것을 좀 떠나서 조금 큼직큼직하게 작품을 보자면, 좌측에는 약간 노란색의 개념들이 있고, 우측에는 파란색 개념, 중앙에는 붉은색의 개념이 있습니다. 궤체 색채이론에서 노란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대표적으로 반대 개념으로 나옵니다. 노란색은 좀 따뜻한 개념, 그리고 파란색은 좀 차가운 개념해서 서로 이렇게 대조되고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. 좌측과 우측에 반대되는 색깔 개념을 넣고 중앙에는 그를 중화시킬 수 있는, 조화시킬 수 있는 빨간색, 사각형의 빨간색 개념을 넣음으로써 이 완벽히 다른 개념을 좀 조화롭게 중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둘 사이에 나오는 이 반대에서 나오는 갈등을 시키는 개념인 거죠. 그리고 이 빨간색은 칸딘스키가 개인적으로는 이 팡파레, 음악 세계 안에서 팡파레를 의미한 그 색깔이라고 합니다. 그 색채이론에서 그 빨간색은 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빨간색은 남성을 의미하고, 파란색은 여성성을 의미하고, 또 사각형은 남성을 의미하고, 동그란 원은 여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즉, 남성과 여성을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뭐 그것은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, 그것은 작품을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. 다시 정리하자면, 빨간색과 사각형은 남성의 개념, 그리고 파란색과 동그라미 원의 개념은 여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을 통해서는 그 음악에는 항상 아름다운 조화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불협화음도 있습니다. 이 추상화된 개념들을 통해서 칸딘스키는 정돈된 조화로운 음악도 표현했지만, 이 안에서 조금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나 선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이제 음악에서 정돈되지 않은 불협화음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 표현된 것은 조금 이렇게 정돈된 음들을 표현한다면,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이런 것은 조금 덜 정돈된 그런 불협화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사실 오늘날에야 위대한 작가라고 칭송받지만, 그 당시 이 작품을 냈을 때 비평가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칸딘스키의 옐로우, 블루, 레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연말인데
그 내년 연초에 2020년 1월 10일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칸딘스키전이 열린다고 합니다. 저도 꼭 보러 갈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 관심 있으시면 시간 내서 한번 보러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즐거운 예술 감상 생활 응원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